요즘 그 미국 관련 평론을 하면 조금만 구미에 안 맞으면 이런저런 반응들을 많이 보여요. 제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그 결과는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누가 맞았는가 알 거 아닙니까? 그걸로 제가 평가를 받고 책임을 질 거고요. 또 제가 틀렸으면 제가 또 그런 부분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그런데 과거 트럼프 당선 때 내가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된다고 하면서 저보고 큰절하라고 한 분들, 트럼프가 당선되었을 때 자기가 큰절한 사진을 저한테 아무도 보내오지 않았어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요, 제가 무슨 뭐 정보망이 틀렸다,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있다 함부로 이야기하시는데요, 저 나름대로 수많은 정보들을 축적해서 지계열적으로 축적해 가면서 미래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점쟁이가 아니죠. 저도 틀릴 수는 있지요. 그렇지만은 국민들 앞에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걸 인도하려고 하고, 그리고 시류에 휩쓸려서 제가 만약에 북폭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좀 양념 섞어서 하면 수십만 뷰를 기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와 내용으로는 북폭이 그렇게 쉽게 현재까지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심지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깨졌다고 곧바로 군사적 행동에 돌입한다? 그렇게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려면 사전에 정리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이 있어요. 자, 어떤 부분이 사전에 정리되어야 되냐? 미국이 한국이 끝까지 반대하고 문재인 정권이 한국군을 일체히 협조하지 않는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만 별도로 북한을 폭격하고, 자, 폭격으로 끝납니까?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고 그걸로 끝내버리고 우리는 임무 끝하고 끝날 수 있겠습니까? 폭격으로 미국이 북한의 핵과 ICBM, 핵물자 시설, 모든 것을 다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면 폭격을 하고 난 다음에는 지상군이 진입을 해야 될 건데, 한국군은 진입하지 않겠다고 버티는데 미군만 가서 이 멀리 와서 진입을 합니까? 자, 그렇게 되었을 때 북한이 미국에 의해서 폭격을 받았을 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북한이 남측에 절대 공격 못할 것이다. 폭격을 받고 가만히 있을 거다. 그 다음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북한이 지금 먹을 것도 없고 군이 저리돼 있는데 폭격받고 결사적으로 게릴라전을 벌일 북한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 이 보세요. 이슬람 종교보다도 더 강한 것이 북한의 김씨 3대 세습의 이데올로기라고 봅니다. 만약에 저 사람들이 북한을 통제하는 능력이 세계 1위 수준이 아니라면 북한의 정권이 유지될 수가 있겠습니까? 강함만으로, 공포만으로 유지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아니지요. 적어도 자신의 주민들이나 그걸 다루는 군부기구나 통치기구, 감시기구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기 때문에 다른 독재자들이 다 망해도 지구상의 세습 3대라는 유일한 기록을 세우면서 지금도 전 세계를 상대로 협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나쁜 대로 머리 돌리면 탁월한 능력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단 한 번도 민주주의 근처에서 냄새를 맡아본 적도 없어요. 그냥 왕조 국가에만 내내 살아왔어요. 이시왕조, 천황, 그 다음에 김씨왕조. 왕조 국가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지금 북한이 뭐 폭격만 해버리면 와해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슬람의 테러리스트들보다 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흔히 보수 반공주의자들이 가지는 착각 중에 하나가 억압되고 있어서
한 개만 때려버리면 전부 다 해방이 돼서 총칼을 들고 김정은 체제를 뒤집어 것이다. 그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답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벌써 북한 체제는 몇 번 위기가 왔거나 벌써 해방이 되었을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누가 옳고 그른가는 지켜보면 되고요. 저와 이 국제 정세를 토론할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 계신 분은 자신의 프로필을 제 방송으로 보내주면 기탄 없이 의견이 다르더라도 토론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럴 만한 수준이 되는가는 제가 평가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라는 논리가 잘못됐다. 평화협정이 주한미군하고 공존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좌파들이 많이 퍼뜨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파 일각에서도 마치 김정은이 진짜로 핵을 없애고 트럼프 만나서 딜을 쳐가지고 없애고 친미국가로 가면서 북한에 미군을 주둔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씩 그런 사람들, 또 댓글도 그런 걸 다는 분들이 많아요. 제 시각으로 보면 황당하기 거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김정은 일가가 제거되고 나서 북한의 군부 체제가 무너지고 나서야 가능한 일이지. 북한이 군사 성군 정치를 하고 있고, 북한은 군대가 국가를 통치하는 시스템입니다. 북한에 무슨 정치라는 게 있습니까? 북한의 노동당은 군대의 하부 조직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형식적인 조직이죠. 그래서 북한은 모든 국가 시스템이 군대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고 그 중심으로 권력이 배분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국가예요. 자, 김정은은 그걸 통해서 북한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북한이 미국 친미국가로 핵을 없애고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트럼프와 극적인 딜을 할 수 있다. 평양에도 미군이 있다. 참, 좀 꿈깨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북한이 이번에 왜 김정은이 시진핑을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만납니까? 만날 이유가 없지요. 중국과 북한 간에는 그야말로 혈명으로 싸운 국가입니다. 북한이 먼저 중국을 도왔습니다. 중국은 45년에 해방이 되고 난 이후부터 국공내전이 벌어져서 49년 12월경에 장개석이 타이완으로 도주함으로써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지배하게 됐죠. 그때 국공내전이 벌어질 때 가장 치열하게 싸운 지역이 만주 일대입니다. 동북전투예요. 이 동북 삼성에서 장개석 군대하고 이 모택동 군대가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이때 이 모택동 군대가 사실상 고립이 되다시피 되었어요. 이 만주 지역 일대에. 장개석 군대가 원래 전력은 월등했습니다. 무기나 병력 숫자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개석 군대가 부패 무능 때문에 전쟁에 실패했는데, 이때 북한은 45년부터 소련 하에서 위성 정권으로 있었고 48년부터 정부를 수립했지 않습니까? 북한이 만주에서 벌어지는 동북 지역에서 벌어지는 장개석과 공산군의 전투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 중에서 군 경험을 갖고 있던 사람들 상당수가 팔로군에 소속이 되어가지고 이 동북 전투에 직접 참여도 했고요. 북한군이 이 군수 지원이나 여러 가지 편의들을 중국 공산군에 제공을 했지요. 그래서 극적으로 이 동북 지역에서 중국 모택동 군대가 이기기 시작하면서 장개석군이 이제 밑으로 내몰리고 베이징도 뺏기고, 그리고 난징으로 갔다가 나중에는 충칭으로 도주를 했다가 타이완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 6.25 직전에 이제 전쟁에서 이겼죠. 그 전에 이기지 않았습니까? 49년에 12월쯤에 완전히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6.25는 50년 6월 25일이니까 한 6개월간의 시간 동안에 이제 만주를 정리한 중국 전체를 다 먹어버린 중국 공산군이 일부가 이제 신장성이나 저기 신장 위구르성이나 이 서쪽 끝에서 태국하고 국경, 미얀마 국경에서 당시 잔류 모택동 군대들이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이 사천성이나 이런 데서 져가지고 신장성으로 갔다가 나중에는 이제 거기 태국과 미얀마 국경지대까지 내몰렸어요. 그래서 그 군대 중에 일부가 나중에 내전에서 53년까지 싸웠어요. 타이완하고 연결을 가지면서 미군도 CIA가 지원도 좀 하고요. 그러다가 유엔에서도 문제가 되고 하면서 이제 미국이 손을 떼고 타이완도 나중에 포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 이 태국으로 들어가가 라오스하고 태국하고의 이 국경지대에 이 골든 트라이앵글의 마약을 재배하는 군벌로 빼냈습니다. 장개석 군대의 잔당입니다. 지금도 그 장개석 군대의 잔당이 그 일대에 태국 치앙라이 옆에 그 트라이앵글 지대에 그 마을을 이루고 살면서 태국에서 공산당을 추방하는 전쟁에서 그 사람들을 동원하고 그 사람들을 그 지역에 한해서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관광객들이 치앙마이를 가면 그 옆에 치앙라이에 가는데 거기에 지금 과거 모택동의 잔류 군대들이 지금 이 관광마을을 형성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타이완도 그들을 버려버렸죠. 자,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어쨌거나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중국군은 이 6.25 전쟁에 전에 이미 조선족 군대를 전부 북한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국共내전에서 항일전쟁에서 전투 경험을 쌓은 백전노장 부대들을 북한으로 보내줘요. 그 한 3개 정도의 사단이 6.25 때 앞장서서 밀고 내려오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수년간 치렀던 전투 경험을 가진 정예 부대들이 북한의 인민군이 된 겁니다. 팔로군에서요. 그래서 그 3개 사단이 6.25 때 남침의 핵심을 역할을 했다. 그러니 전투력이 얼마나 강했겠어요. 자, 이런 관계를 가진 중국과 북한의 혈맹 관계에서 과연 북한이 지금 군부가 중국을 배신하고 미국 편에 붙어버려요? 그건 상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뿌리를 모르니까 하는 소리죠. 그래서 김정은은 중국을 절대 배신하지 못하고 김정은이 중국을 배신하려면 북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김정은을 제거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에이스 태평양 사령관이 이 미국 청문회에 가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김정은이 춤을 출 거다. 주한미군 철수가 한미동맹을 폐기하는 걸 결정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중국의 과도한 군사평창과 북의 도발을 억제하고 일본의 야욕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며 단순히 북한 때문에 주한미군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다라는 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예를 들면서 보수 세력들이 파리 평화협정이 체결되니까 미군이 철수해서 베트남이 무너진 것처럼 한국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미군이 떠나서 마치 한국이 무너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퍼뜨리고 있죠. 그래서 한국의 보수 세력이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북한이 적화 통일을 시도한다. 그 근거로 베트남의 예를 들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 논리가 거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이야기들 중에 지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몇 개 있는데요. 한국이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유엔군 사령부만 없어지지 주한미군 사령부는 남아있다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이것이 평화협정 하나로만 진행이 되겠습니까? 지금 문정권이 뭘 주장하고 있어요? 미국 측에 요구하는데 미국이 거부해서 지금 안 들어지는 상황이 있죠. 뭡니까?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미래사령부로 만들어서 한국군이 사령관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 사람들도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지금 미국에 계속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고 하면
미국이 질려서 전시작전권을 지금 돌려줄 거니까. 그건 다 연결되죠. 전시작전권 한미연합사 해체하고요. 그래서 전시작전권 돌려주고 한미연합사 해체할 거니까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조금만 있을게. 다 나머지는 철수하고. 그리고 너네들은 그냥 너네들대로 있어라.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미국이 절대로 한국이 원하는 형태로 전시작전권을 바로 넘겨주진 않을 거예요. 과거에는 화가 나서 그랬지만은 지금은 그러다가는 진짜 큰일 난다고 보고 있겠죠. 그래서 미국이 이 상태에서는 더 안 주겠죠. 그래서 한미연합사 해체하고 미래사령부 밑에 한국군 똘마니로는 절대 안 들어가겠죠. 자, 그런데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시작전권이고 뭐고 다 끝나는 거죠. 그리고 미래사령부가 필요하겠습니까? 평화를 맺었다는데 왜 주한미군하고 한국군이 서로 같이 사령부를 구성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평화협정 이런 부분을 몰고 가면서 다른 하나는 한국군하고 미군하고의 연결된 고리들을 해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군이 전쟁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쪽으로 전시작전권 이양을 주장하지 그 민족적인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도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금도 벌써 이러고 있는데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상황으로 평화체제로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많은 미군에 대한 거부감이 나오겠습니까? 오늘 신문에 한번 봅시다. 제주도의 4.3 단체들이 정부 지원으로 행사비 등 30억을 받았는데 지금 주말에 상경을 해서 반미 시위를 벌이는데 당시 미 군정이 이 학살을 지휘했으니까 이 반미, 미국이 학살 주범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과해라고 요구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걸 제주 4.3 기념사업위원회와 또 범민연이라고 부르는 한국의 친북 종북의 헤드쿼터 이런 것들이 공동으로 주최를 하면서 결국은 민족 문제의 내정 간섭을 일삼고 대결과 전쟁을 일으키는 미국에 대한 분노와 규탄을 해서 이 평화협정 체결에 미국이 나서도록 압박하기 위해서 지금 반미 집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4.3에 대한 미국의 학살 책임을 물어서 미국이 이제는 사과하는 의미에서 평화협정에 찬성을 해라. 자, 지금도 이 지랄을 하는데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 미군이 한국에 남아 있겠습니까? 있을 수 있겠어요? 미국하고 한국하고 고리가 해체되어 버린 상황에서 한미연합사도 해체되어 버릴 거고 전시작전권도 내 나라고 해서 다 사라져 버릴 거고 그런데 미국이 한국에 어떻게 불안해서 있겠어요?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겠어요? 한국의 친북 종북들이 미군 부대 앞에 가로막고 앉아가 미군 부대에 식량이나 기름도 못 들어가게 할 겁니다. 그때쯤 되면. 지금 벌써 이 종북 친북들이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는 꼬라지를 한번 보세요. 이런데 그렇게 미군이 남아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자, 더 나아갔어요. 결국은 이 미국이 지금 베트남 전에는 발을 빼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평화협정을 맺어주고 빠져나온 건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 미국은 한국에 있어서 많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김정일이 김대중에게 2000년에 주한미군의 성격이 바뀌면 통일 이후에 주둔해 있어도 좋다라는 말을 했다. 자, 그러면서 SNS상에 수구 꼴통들이 올리는 평화협정은 미군 철수다 하는 부분이 평화협정은 한반도의 휴전, 즉 정전 상태를 평화적인 상태로 만드는 종전선언과 그 이후에 평화롭게 지내기 위한 조약이고 더 나아가서 이와 별개로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을 근거로 해서 따로 주둔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SNS상에서 도는 이야기들은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 거다. 김정일이 북한이 주둔해도 미군이 주둔해도 된다. 평화협정 이후에. 김정일이 그 말을 한 거는 평화협정을 끌어내기 위한 공작으로 그 말을 한 것이지 정말로 미군 철수를 바라지 않아서 그 말을 했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이 평화협정을 이야기할 때는 그 핵심은 미군 철수인 겁니다. 그럼 북한만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의 종주국 중국이 한국에서 미국만 드러내면 남한은
중국의 소굴로 들어오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죠. 남북한이 전부 다 중국에다가 충성 경쟁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중국은 남북한을 연방제로 섞어서 사실상 북한의 영향력이 강한 국가로 자기 똘마니로 거느리게 되고 미군은 한국에서 쫓겨나서 일본으로 도주하게 되는 거죠. 그럼 중국이 얼마나 강해지게 되겠습니까? 중국은 남한을 자기 영역에 넣어버리면요, 엄청나게 강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모른 채 마치 진짜로 김정은이가 미군 철수를 평화협정 뒤에도 용인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나, 더 나아가서 미군이 평화협정하고 관계없이 한국에 주둔할 수 있게끔 되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 이건 다 거짓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월남하고 한국하고 다르다? 한번 보세요.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 어떤 사람입니까? 일종의 포퓰리스트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국가 이익에 도움이 안 되면 정리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방도 미군을 이렇게 두게 하려면 돈 내라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실리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국 중심으로요. 한국의 정권이 미군을 반대하고 한국 국민들 대다수가 평화협정을 찬성하면서 북한 편, 중국 편에 돌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여기서 끝까지 남아서 무슨 이해를 도모하겠어요? 그 남아있을래야 남아있을 수도 없는 거죠. 결국은 철수 수순으로 가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월남이 끝까지 월남 국민들이 미국과 더불어서 공산당을 저지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있었으면요, 미국에서 아무리 코너에 몰려도 미국이 싸우지요. 근데 월남에 보면 지식인부터 국민들 다수가 미국에 물러가라고 하고, 미군 때문에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고 규정하고, 또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이 국민들 상당수, 수십만 명이 베트콩이 돼가, 그 월남 국민이 베트콩이 됐지 월맹이 내리 보낸 것도 아닙니다. 미국을 상대로 게릴라전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러니 미국이 사이공 안에서 술집에서도 터지고, 폭탄이 사창 가서도 터지고, 대상 안에도 폭탄이 터지는데 월남에서 어떻게 있을 수 있었겠어요? 밀려난 거지요. 이야기를 그렇게 간단하게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에 한번 보세요. 4.3도 미국 책임이다. 4.3이 왜 미국 책임입니까? 미국은 50 선거 치러주고 8월 15일 날 정부 출범시키고 48년에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선거를 못하게 하는 사람을 진압을 해야지요. 무장폭동으로 경찰서를 습격하는 사람을 진압을 해야지요. 그 이후에 벌어진 것은 한국 정부와 남노당 간의 관계고 제주도민하고의 관계지요. 미국은 당연히 중간에 관리하고 석 달 뒤에 남한 단독 정부에다가 권력을 넘겨줘야 될 관리자로서 4.3에 진압을 지시해야지. 그걸 그냥 지켜보고 있으면 그것이 관리자입니까? 근데 뭔 미국이 사과를 해요. 이 썩은 친북 종북들이 이제는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자, 평화협정 갈 때까지는요, 북한이 평화협정이 돼도 한국이 무슨 연방제로 돼도 미군이 남아있는 걸 반대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흘리죠. 자, 정가 25범의 아버지는 정가 한 50범쯤 됩니다. 과거 발언을 우리가 지금 18년이 지난 뒤에 그거 하나로 그 진위가 사실이라고 믿어야 됩니까? 그 이후에 핵 미사일 도발하고 숱한 도발을 남측으로 자행한 장본인이 한때 잠깐 그런 말을 했다고. 그 말은 뭐 때문에 그랬겠어요? 평화협정 맺으려고 그 말한 거죠. 그래서 북한이 다시 평화협정 맺으려고 온갖 평화 공세를 하는데 그 적의 말을 믿고 우리는 적이 저런 말을 했으니 이 북한이 미군 주둔을 찬성하는데 무지한 수구 꼴통들은 평화협정이 되면 미군이 떠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월남하고 비교한다면서 이게 틀린 거라고 팩트 체크라고 하고 자빠졌습니다. 언론이요. 이건 언론이 아니라 거의 친북의 앞잡이인 겁니다. 자, 평화협정은요. 솔직히 평화협정 되고 나면 저도 이 나라를 떠나든지 여러 가지 결심을 할 겁니다. 평화협정 막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죠. 평화협정이 체결된 대한민국은 저는
죽어도 거기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미군 철수는 기본이고 더 나아가서 이 땅은 종북, 친북의 천국이 되어갈 겁니다. 벌써 1년 만에 우리 사회 곳곳에 얼마나 많은 친북, 종북들이 그래 내 친북인데 어떻게 할 거냐고 이제는 떳떳이 대가리를 쳐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이요. 울산에다가 이번에 울산에 보궐선거가 하나 있어요. 후보를 안 낸다지 않습니까? 그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 날아간 사람이 누군가 하면 무소속으로 노동자 후보로 당선됐다가 민중당이라고 통진당이 해산된 그 당에 들어갔어요. 둘이가. 그 현역 의원 둘이를 데리고 있다가 한 명이 지금 당선 취소가 되어가지고 보궐선거를 하는데 민주당이 거기에 노동자들을 입장을 존중한다고 후보를 안 낸답니다. 그럼 또 당선되겠죠? 당선된 사람은 또 어떻게 할지 모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회가요. 1년 사이에 완전히 변하면서 국민들 의식을 마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평화협정은 미군 철수고 그리고 연방제로 가는 바로 길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겉으로는 이렇게 미소를 띠면서 악마가요.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평화협정 하겠다 그러면 그건 막 다 때리치우고 거리 나가서 막아보고 그래도 평화협정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그만 살아야죠. 아프리카 소말리아 가서 살더라도 여기서는 안 삽니다.